김결입니다. 한 1, 2년 전부터 깃털 눈썹 그리고 바짝 눈썹이라고 해서 해외 뷰티 모델들이 화보나 패션쇼에서 눈썹 결을 한 올 한 올 살려서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속눈썹 펌을 포함해서 이 눈썹까지 펌을 하는 정식 명칭으로는 브로우 리프트 펌이라고 해서 요새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잖아요. 브로우 리프트 펌은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면은 집에서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준비물로는 면봉, 바세린, 속눈썹 펌제, 화장솜, 랩 조금, 물티슈, 스킨용 알코올 수압, 눈썹 칼, 치간 칫솔 혹은 스크류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브로우 리프트 펌제는 속눈썹 펌제와 동일한 제품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일제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스텝의 사용 목적은 간단합니다. 일제를 먼저 발라서 눈썹 털을 연화시키는 일명 눈썹 숨을 죽이는 작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로 눈썹 털을 고정시키는 중화 단계를 거칩니다. 브로우 리프트 펌은 눈썹모가 두껍고 약간 억센 분들이 하면 효과가 좋아요. 먼저 스킨용 알코올 수압으로 눈썹의 유분기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다음은 눈썹 이외에 주변 살에 바세린을 발라서 피부에 직접 펌제가 닿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이 단계는 꼭 빼먹으면 안 돼요. 안 바르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살갗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면봉을 이용해서 발라도 되지만 저는 손의 체온으로 바세린을 녹여서 넓은 부위를 쓱쓱 바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눈썹 앞머리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은 일제를 면봉을 이용해서 고르게 도포해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눈썹 뿌리부터 다 덮는다는 느낌으로 숭덩숭덩 발라준 뒤에 미리 눈썹 길이에 맞춰 잘라놓은 랩을 씌워주세요. 일제는 한 올 한 올 꼼꼼하게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이후 5분에서 10분 뒤에 마른 화장솜으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눈썹 모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간 조절을 잘 해야 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민한 피부는 화끈거리고 붉어질 수 있습니다. 연화가 잘 되었다면 눈썹모가 뿌리부터 숨이 죽어서 누워있고 손이 가는 대로 털이 흐물흐물 거릴 거예요. 신기하죠? 다음으로 이젤을 발라서 눈썹모를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중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눈썹 결을 살려서 한 올 한 올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치간 칫솔을 이용하면 훨씬 디테일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눈썹용 치간 칫솔을 하나 구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머리는 위로 바짝 세워서 뿌리부터 한 올 한 올 발라주고 중간머리는 약간 사선으로 끝머리는 살짝 눕혀서 결대로 꼼꼼히 발라줍니다. 공기를 차단해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랩핑을 한 뒤 약 5분 후에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물티슈 대신 스킨패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해주고 길게 삐져나오는 눈썹을 다듬어주면 끝! 어떠신가요?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브로우 리프트 펌을 11월 11일에 처음 하고 나서 지금 오늘이 12월 22일이죠. 그래서 거의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가 조금 더 지났어요. 한 40일 정도가 좀 지났는데 이 브로우 리프트 펌을 하고 나서 한 두 달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두 달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딱 가고 시간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점. 특히 펌제, 일제를 사용할 때 근데 이거는 눈썹의 모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시간이. 눈썹 모질이 저처럼 약간 굵고 억센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는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천천히 하고 막 이렇게 어둥지둥 한다고 한 10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피부가 뭐 일시적으로 굵어졌다가 가라앉는 정도로 되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경과를 하니까 눈썹이 완전 피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엄청 인위적으로 표현이더라고요. 약간 진짜 장비 눈썹 같은.
같이 이게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바뀌긴 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결과물이. 단점도 좀 얘기를 하면은 시간 조절을 꼭 잘 해야 된다. 안 하면 너무 인위적으로 눈썹이 딱 붓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해도 이 눈썹이 약이 안 먹어가지고 이게 표현이 눈썹 결이 이렇게 잘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눈썹 결 정리를 따로 안 해주면은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속눈썹 펌을 자주 받는 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눈썹 펌을 하면 이렇게 결을 잡아놨잖아요, 예쁘게.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내 눈썹이 자라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뿌리 방향대로 자라면서 약간 구불하게 자라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저처럼 눈썹이 억세고 숱이 굵은 분들은 요즘에 눈썹 보정 이런 쉐이퍼 젤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력한 걸 써도 금방 원래 뿌리 방향대로 얘네들이 딱 가서 이 결대로 예쁘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눈썹 펌을 하고 나면은 표현이 눈썹 결대로 잘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브로우 펌을 집에서 하면은 길면 30분, 그리고 적응이 되면 20분 안으로도 금방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샤워해서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게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점보다도 장점이 더 많은 아이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집에서 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브로우 펌을 집에서 하실 때 꼭 아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죠. 임산부님들, 우리 여성분들 생리 전후로 예민한 시기, 이럴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눈썹 주변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가 났을 때 특이 체질을 가지신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염색이나 펌 함부로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미리 이제 팔과천대 팔찌 테스트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뭐 하다가 막 눈이나 얼굴, 목 같은 데 튀면은 바로 그 즉시 닦아내셔야 된다는 거. 혹시나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뭐 제형이 분리가 된다던가 뭐 색깔이 변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욕심내서 너무 시간을 오래 두시면은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주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앞에 보여드렸던 이 브로우 리프트 펌을 하는 방법을 빠르게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